비과세 받고 아파트 사야지 하고 2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업무용이었던 그 기간이 산정이 안 되면서 비과세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일반세로 넘어가잖아. 그럼 그만큼의 차익은 돈 날린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그럼 바뀐 게 뭔지, 이 오피스텔 비과세에 대해서도 이제 만져놓은 거예요. 오피스텔도 이게 참, 이게 오피스텔 왜 안 빼주는 거예요? 주택수에서. 오피스텔은 원래 이게 2020년 8월 이전에 산 매수권, 매수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이후에 사면 들어가. 주택수에 들어가. 이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중요한 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았냐? 아, 살았다. 나는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아니에요. 이거를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사줄 사람이 있나요? 매수가 끊기잖아, 매수가. 사는 게 아니, 이 사람도 죽었어. 같이 죽었어요. 아니,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뺀다고 뭐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날까요?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오르고 그래? 그렇게 될까? 그래서 오피스텔은 사실상 이게 취득세도 그렇고, 사실상 얘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의 영향을 받죠. 주택법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풍선 효과, 주택 규제 많으니까는 오피스텔로 많이 왔잖아요. 많이 사셨고 저도 많이 샀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아, 오피스텔 샀더니 지금 마피다. 마피 막 5천만 원 막 이래. 이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마피 1억도 나갈까요? 쉽지 않을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도 몇 억씩 빠지는데, 뭐 2억씩 빠졌는데 다. 2억, 3억씩 빠졌는데, 뭐 5천만 원 빠졌다고 오피스텔, 이럴 건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저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택지 팔기가 어려울 거야. 정부에서도 택지를 팔아야 돼. 택지를 팔아야 되는데, 이 오피스텔이 아주 중요한 손님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풀 거예요. 풀어야 됩니다. 어쨌든, 후속 개정안을 살펴볼게요. 잘못 계산하면 비과세 못 받는다라는 거죠.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권에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한 19년, 20년 이때 오피스텔을 주거용, 그러니까 아파텔이죠, 아파텔. 방 3개짜리. 이거 매수하신 분들 많아요. 매수. 신혼부부나 돈 좀 적으신 분들은 이거 매수해서 실거주로 매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입지는 지키고 싶고, 입지 지키면서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완충인 오피스텔 사서 거주하신 분 많다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잘못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를부터 봐야 되겠죠. 자, 이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법상 주택 개념을 정비한다. 자, 세법상 주택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된 건물일 것을 포함시킨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주택의 구조를 시행령에 위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택 구조,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문, 방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이게 돼야만 비과세 가능. 만약에 이게 화장실이 없고 취사시설 없어요. 그러면 비과세 불가능. 오케이? 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세법상 주택 개념. 세법상입니다, 이건. 세법상 주택.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로 비과세를 받아야 한다라면 그 오피스텔이 뭐 진짜 옛날 오피스텔 말고는 다 이거 구분돼 있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이 필수 있을 것이고,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 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도의 출입문. 이게 현관문이 되겠지, 현관문. 방문이 아니라. 현관문, 화장실, 취사시설. 씻는 공간, 먹는 취사 공간. 이게 있으면 오피스텔도 비과세, 세법상 주택에 해당이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건 적용 언제 하냐? 24년 1월 1일, 올해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오피스텔도 비과세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받는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전에 이거 오피스텔은 원래부터 뭐 큰 상관 없었고 다른 것들이 문제였지. 이제 직접 거주했던 뭐 고시원이나 이런 것들. 어쨌든 이거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많지. 원래 업무 용도로 쓰다가 주거 용도로 바꾸는 케이스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매수했을 때 업무 그리고 주거, 이거는 사실상 비규제 지역은 아시다시피 거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주 필요 없잖아. 보유만 하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뭐 업무 용도로 한 1년 쓰고 주거로 1년 쓰면 이거 비과세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유는 2년 했잖아. 보유 2년 했어. 그러면 문제될 것 없이 비과세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2년 보유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모르고 하면은 돈 날리는 거죠. 절세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비과세 보유기간 계약 배산 방법 명확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주택 용도로 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이제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인 거를 원래 취득일부터 양도일인 거를 이제는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업무용 1년 뭐 그리고 거주 1년 뭐 노상관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부터 양도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간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1년이 더 필요한 거야. 아셨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오피스텔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가 비과세 받고 아파트 사야지 하고 2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업무용이었던 그 기간이 산정이 안 되면서 비과세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일반세로 넘어가잖아. 그럼 그만큼의 차익은 날리는 거예요. 돈 날린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세금이 폭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상속받으실 일이 얼마 남지 않은 뭐 6학년, 뭐 7학년, 5학년 이런 분들 보시면 좋은데 공동으로 받잖아요. 형제들 요즘에는 거의 공동상속 받아요. 형제들이. 그래서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특공제 이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이거 보면요. 원래는 공동상속 거주기간 판정 방법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니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2년 거주 요건 필요하니까. 이거는 조정대상 지역이죠. 조정대상 아니면 상관없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하고 용산 빼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자, 전에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 그래서 판정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거주기간을 보는 거야. 그리고 당해 주택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 보는 거야.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보는 거야. 이게 순서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죠. 지분이 똑같으면 거주하는 사람 우선. 거주를 아무도 안 한다. 그럼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의 거주기간을 봤단 말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죠. 그거를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합리가 공동주택 상속의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에 거주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삼형제가 받았어. 근데 그 중에 여기에 살았던 기간이 가장 긴 게 막내였어. 그럼 막내 기간을 판단하는 거예요. 막내 기간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된다. 만약에 형제분 중에서 여기에 거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12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장특공제를 받아야 되잖아. 장특공제. 12억 넘어가면 비과세 넘어가서 장특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특공제는 어떻게 돼? 거주 40, 보유 40이잖아. 보유는 그냥 형제들이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거주는 어떻게 안 되죠? 이 40% 포기하지 못하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된다? 막내를 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문에다 못을 박아야 돼. 그렇게 해서 세금을 아껴야 된다. 자,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형, 이제 나 나가려고. 아니야, 여기 살아야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맥락 중에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상식화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부분만 좀 체킹을 해가지고, 좀 끌어온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는요, 이 채팅창에서도 고정 링크가 있어요. 거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매주 평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강의를 진행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억으로 분당, 뭐 서울 이런 데 재건축 투자하는 전략, 투자처 어디가 유망한지 거기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리니까 오프라인 강의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강의라고 해서 강의료가 뭐 비싸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딱 영화 한 편 값 22,000원입니다. 영화 한 편 보러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보고 제가 하는 뭐 이 전략 함께 공유하시고 수요일 날 도저히 못 오겠다.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 솔로몬 김남현 소장 저희 채널에 목요일 날 점심 12시에 라이브 진행하는 김남현 소장이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아침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있는 이 링크 누르시고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 위에 또 대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6733-3333 요거로 강의 문의 주시면 돼요. 오프라인 강의도 안 나오신 분들은 한번 꼭 나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